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한도를 포인트로 두기보다는요, 얘가 지금 10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한도가. 그러니까 10년부터가 요건 충족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즉 10년 이상은 경영을 해야 되나 보다 라는 포인트를 짚고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가업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면 다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 재산도 범위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우선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규모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회사 재산이 100억대가 넘어가면요,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담당 세무사가 꼼꼼하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18세 이상이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 2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제56조의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과세 표준이 120억 원까지는 10%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한도입니다. 네,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경영을 한 경우에는요 300억 원이고요. 네,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400억, 그리고 30년 이상 경영하실 경우에는 600억 원이 바로 이 재산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한도를 포인트로 두기보다는요, 얘가 지금 10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한도가. 그러니까 10년부터가 요건 충족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즉 10년 이상은 경영을 해야 되나 보다 라는 포인트를 짚고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증여세 과세 방법입니다. 네, 우선 가업승계자가 1인일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10억 공제하고 120억까지는 10%고 이렇게 단위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업승계자가 2인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수중자, 가업승계자들이 받은 총 가업 자산가액에서 총 자산가액을 1인이 받는 걸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 후에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출세액을 각각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납부 의무를 지우게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가업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별표에 나와 있는 업종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해드리는 거는 조금 오버할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시설관리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등 이외에도 많은데 이 정도가 가업승계의 업태가 가능한 업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뭘까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안 된다고 하네요. 얘도 좀 특이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럼 해당 법령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이어야 하고요, 꽤 큰 규모가 있는 회사의 계열사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독립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인 겁니다. 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재산이면 다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 재산도 범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당연히 사업용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만 가업승계 자산으로 인정해줍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증여자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는 거겠죠? 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고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최대 주주로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최대 주주로서
지분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셨어야 합니다. 네, 뭔지 볼까요? 우선 가업 영위 기간에 2분의 1 이상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20년을 운영했다 그러면은 10년을 넘게 대표이사로 있어야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볼까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도 그래도 가업승계 요건의 증여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가 좀 널널하죠. 그리고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특례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법인 전환을 한 다음에 얘를 시작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영업기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여섯 번째, 수증자의 요건입니다. 네, 즉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분이죠. 증여할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안 돼요. 네, 그리고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식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네,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 신청 방법이 있어요. 얘는 그냥 단순히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딱 내는 게 아니고, 증여세 신고서는 당연한 거고 과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만 이 특례 요건을 적용시켜 줍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특례 신청서 미제출하면은 얘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얘는 사후 관리도 있어요. 주식 받는다고 땡이 아니에요. 네, 우선은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징을 안 하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에도 꽤 내용이 많아서 그냥 이 부분도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